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뉴스들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셀럽을 꿈꾸는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또 일찍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셨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정주 기자,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좌파 태극기 이정주입니다. 이제 만들었어요 본인의 아예 아니 이거 태극기 쪽에서 저한테 별명 닉네임을 좌파 태극기. 좌파 태극기. 네. 예. 굉장히 역설적이고 괜찮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신용환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신용환입니다. 네. 예, 아이고 정원호 구청장하고 인터뷰하는 걸 밖에서 보시는 것 같던데. 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어땠어요? 잘 배워야죠. 배워요? 저는 구민으로서 잘 성동 구민이세요? 성동 구민이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직접 겪었던 바를 방금 보좌관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민원도 넣고. 민원도 넣고 왔어요? 예. 밖에 있는 보좌관들의 평가는 어떻던가요? 보좌관 평가는 4시에 빨리 끊으셔야 된다. 전전긍긍하고 계셨습니다. 예. 이러면 별론데. 아우 방송 괜찮았어요. 인터뷰 좋네요. 이런 얘기 기대했었는데. 보좌관분들은 사고가 터질까 봐 항상 걱정인 네. 거죠. 자, 오늘 뉴스는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획예산처 이해운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걸 파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파행이에요. 그냥 이거 저기만 뭐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나갔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네. 뭘 하나 하고 봤더니 결국 청문회 안 한다는 얘기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시작하다 티격태격해서 뭐 멱살도 잡고 뭐 이런 다음 파행이라고 하겠지만 예. 전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파장. 예, 고품격 시사 방송에서 할 말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용어로 하면 딱 예. 2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좋아요. 쫄? 쫄피. 쫄피. GG 친 거 아니에요? 좀 오래된 용어를 98년도에 나온 스타크래프트에서 이런 용어를 제가 볼 때 센터 띄우고 안 나오고 커맨드 센터 아직 살아있습니다. 난 우리 세대 얘기가 좋아. 빨리 뮤탈 뽑으셔야 돼요. 오. 지금 정회 중이고요.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을 한다 하면 이게 이미자 위원장이 사회권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 정리가 되고 후속 보도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오전 중에 나온 뉴스는 김병기 의원 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인 거죠. 만시지탄이죠. 그 대통령 뭐 일단 뭐 다 등락은 있고 여러 이거 편차는 있는데 일단 리얼미터 발표된 거 보면 이제 3.7%인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예. 아마 거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래서 만시지탄이다. 어차피 그렇게 결정할 것을 진즉에 한 2주 전에 이렇게 처음 시작될 때 했으면 훨씬 본인도 좋고 뭐 이 당원들이나 또 그래도 애정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예. 훨씬 더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총을 거치지 말고 최고위에서 제명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이것도 뭐 사실은 그 이후 상황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당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건지는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마저도 약간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 사실은 당이 부담을 안 느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그 제명을 해야 사실은 당 입장에선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오히려 마치 되게 악의적으로 아니면 조금 비정하게 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당 입장에서 조금 더 부담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막 들어온 얘기로는 그 국회 재경이 이미자 위원장 간사 합의됐냐? 나도 모른다. 오늘은 열기 어렵지 않겠냐? 라며 들어가 버렸다. 이러니까 이제 기획예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뭐 오늘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체포방해 혐의 등 해서 1심 선고 5년 징역 5년 나온 걸 두고 많은 분들이 형량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회자됐던 단어는 초범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쭉 설명을 하는 내내 쭉 뭐가 그렇죠. 이게 쭉 상승되는 기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탁 꺾인 느낌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내용들 중에 분명히 얻은 것이 있다는 거죠. 공수처의 이 내란 수사권에 대한 인정. 이건 굉장히 앞으로 있을 여러 선고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당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또 굉장히 주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판들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앞서서 그 사형 구형 때는 윤석열 피고인이 현장에서 웃었어요. 근데 이번 선고에는 입술을 꾹 깨물면서 바로 퇴정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짚고 싶은 것은 체포방해 혐의에 유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징역 5년. 근데 체포방해를 도왔던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45명이었죠.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르던데 당시에 경찰이 뭐 경고했을 때 현장에서 쓱 사라졌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다 봤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조라는 게 개념이 정서적 물질적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넓게 본다면 방조로 의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수사기관이 한번 이 정도는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한번 받아볼 정도의 수사를 해서 올릴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일각의 주장처럼 실제로 약간의 뭐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꼭 정서적 그 지원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기관이 한번 이거는 욕심을 내볼 만한 붙여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누군가가 따로 고소를 하거나 그래야지 더 뭐 구체적이어지거나 빨라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건 그렇긴 한데 왜냐면 이게 고소권이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되면 어차피 이 범위도 무조건 저는 범위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수사 범위가 포함되고 거기에 대한 방조범을 처벌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수사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렸다.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성립을 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체증과 그때 영상을 분석을 하면 되는 일이라 사실 어렵진 않다. 용기만 그 수사 의지와 용기 반드시 달렸다.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날 그 현장에서 아마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의 그 수사권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강력하게 주장한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어찌됐든 인해장막을 치고 한남 산성 이제 성벽을 싼 셈이죠. 그러면 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측에서도 분명히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히 방해를 한 거 맞죠. 이게 그 내란 수사 과정에서 특검에서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사형이 구형이 되고 징역이 선고가 됐는데도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없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반천재 장동혁이 나서서 모든 어그로를 내가 가져가겠다. 나 배고픈데 자꾸 뭐라고 할 거야? 근데 요 부분은 사실은 저 반에서 1등하는 것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사진 마지막으로 좀 띄워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평가를 하시던데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방송 마무리하면서 저 사진 평가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아니 저거를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입새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저거 저 로텐더에 저 편법입니다. 저 그 난방 틀어주면 안 돼요. 이 겨울에 지금 에너지 값이 얼마인데 장동희 대표 하나 있다고 온도를 맞춰주는 게 말이 됩니까? 저거를 완전 냉골로 만들어서 장미코 마지막 입새가 내일 새벽에 떨어지도록. 네. 사실 이게 투쟁이라고 하면 약간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 분들을 보시면 한 황교안 전 대표만 하더라도 삭발을 하던가 밖에서 그것도 요상 투쟁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로텐도골에서 하는 게 뭔가 관례가 됐어요. 사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결기와 그 사투가 아니죠. 사실 진짜 멋있게 하려면 전 텐트 들고 광장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 지지자분들이 광장에 많으시잖아요. 통일교 특검 정도는 통과 안 시켜도 된다. 이런 시그널이죠. 꼭 통과시켰으면 국회 앞에 계단 밑에까지 내려가셨어야 돼.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그리고 저 사진을 좀 평가를 하자면 저는 그 한동훈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닮는다고 한동훈 유튜버가 좀 부러웠나 봐요. 그분의 특징이 꼭 언론을 나가면 남이랑 안 싸우고
같이 혼자만 나오거나 하고서 좀 약간 그 90년대 연예인스러운 사진들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거를 조금 부러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저런 컨셉 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 책은 안 싸져 있네요. 기존에 첫날 그 책 싸놓은 게 다 메시지가 있는 책이던데 전부 청와대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에 보내는 제목의 책들이더라고요. 다 읽고 치우셨나 그 사이에? 저는 그 정치인들이 삭발을 하거나 단식을 하는 모습이 정말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신체 발부 수지분모라고 해서 예전 우리 선조들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굉장히 단발령 내렸을 때는 목을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만큼의 그 의미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단식이라는 게 곡기를 끊는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나는 무언가를 호소하고 싶고 알리고 싶을 때일 것인데 대부분의 삭발과 단식 등은 내 목소리를 내야 하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 절박함을 나의 신체를 걸고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뭐 말한다고 기자들 오라 그러면 기자들 안 가겠습니까? 왜 저런 그 단식과 과거의 뭐 삭발 등이 국민들에게 이제 조소만 실소만 안게 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정치인들이 좀 무겁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